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커스틱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바닥에 물결 모양이 이렇게 비치는,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렇게 햇빛이 투과돼서 바닥에 물결 모양이 울렁울렁이게 비치는 이런 효과를 커스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커스틱 효과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틱 효과 같은 경우는 이 워터 오브젝트에 있는 워터 스크립트를 통해서가 아니고 별도의 렌더 피처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에디트에 프로젝트 세팅 그리고 그래픽스 이 항목을 보면은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 세팅스 해가지고 여기 파이프라인 에셋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해서 보면은 이 파이프라인 에셋 이걸 보시면은 렌더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렌더러 에셋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 이 세팅에서는 파이프라인 에셋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에셋은 렌더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URP에선 포워드 렌더러라는 기본적인 렌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렌더러 안에서 렌더러 피처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렌더러 피처 같은 경우는 유니티에서 프레임 디버그로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렌더 오파크 그리고 뎁스 프리패스, 포스트 프로세싱, UGUI 이런 식으로 렌더링 할 때 여러 패스를 거치면서 렌더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렌더 피처 같은 경우는 이런 렌더 패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스틱 효과 역시 이런 렌더 피처를 이용해가지고 커스텀하게 패스를 추가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렌더 피처를 하나 추가하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 자물쇠로 잠그고 인스펙터를 하나 추가할게요. 그리고 신에다가 스피어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폴더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라고 지어서 이 안에다 만들게요. 머티리얼 하나 생성을 하고 얘는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 씬에 있는 스피어 같은 경우는 유니티의 디폴트 머티리얼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렌더 피처에 패스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렌더 오브젝트라는 걸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티리얼 하나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뉴 렌더러 오브젝트라는 패스를 하나 추가했고 오파크 패스가 끝난 다음에 이 패스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레이어 마스크는 nothing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마스크를 하나 설정을 해주면은 이 마스크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이 이 머티리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 스피어에다가 레이어를 보트는 아니지만 그냥 일단은 보트라고 할게요. 테스트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 스피어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더러에 가서 마스크를 보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 스피어가 빨간색이 됐죠. 분명히 이 스피어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이 이 빨간 머티리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렌더 패스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이 보트 레이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 뉴 머티리얼 이 빨간색으로 한 번 더 그려라 라고 패스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렌더 패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특정 오브젝트의 머티리얼이나 그런 거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룰을 지정해줘가지고 커스텀하게 렌더 패스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테스트로 만든 건 지울게요. 지우고 스피어도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워터 시스템 패스라는 패스를 추가해가지고 커스틱을 만들어주고 있죠. 한번 여기서 이 커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이 디버그를 커스틱으로 설정해 두면은 커스틱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오브젝트를 그릴 때 커스틱 쉐이더를 포함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별도의 커스틱으로 패스를 타가지고 이 물 영역에다가 그릴 때 커스틱 효과로 한번 발라주는 거죠. 이 코드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다시 돌려놓고 이 워터 시스템의 코드 같은 경우는 패키지 안에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뭐 스크립트라든가 쉐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폴더의 렌더링에 보시면은 워터 시스템 피처 C#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열어보시면은 스크립터블 렌더러 피처 이걸 상속을 해가지고 워터 시스템 피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목록에 워터 시스템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세부 렌더러 같은 경우는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 이걸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구현하면 되죠. 그래서 워터 fx랑 워터 커스틱 패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워터 커스틱 패스고요. 이 패스의 실제 수행 내역은 execute 이 함수 안에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이 피처가 크리에이트 될 때 패스들을 생성을 해주고 렌더러에다가 이 패스들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렌더 패스들을 커스텀하게 추가하는 거는 이 코드를 살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또 참고할 만한 샘플 예제 같은 걸 영상 설명칸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럼 커스틱 패스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패스에서는 쉐이더를 보시면은 쭉쭉 내려보면은 이 커스틱 쉐이더를, 이 보트어택 커스틱 쉐이더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쉐이더 부분이 있다 계속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커스틱 패스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execute, 그러니까 실제로 렌더링 수행할 때 하는 코드를 보면은 우선 메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메시를 만드는 걸 보시면은 이 함수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넓은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삼각형을 두 개를 이어 붙여서 넓은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포지션을 카메라의 포지션에 맞춰주고 이게 하드코딩 돼 있긴 한데 뭐 물높이를 0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Y값만 물높이에 맞춰주죠. 그리고 나서 메시를 렌더링 하라고 명령을 날려줍니다. 이때 위에서 만들었던 메시를 사용하고 이 커스틱 쉐이더가 연결되어 있는 머티리얼 지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김없이 카메라가 등장합니다. 카메라예요. 그리고 이 메시가 이렇게 사각형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사각형 평면이 있고요. 그리고 바닥 오브젝트, 배경 오파크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 메시를 통해서 카메라가 바라보는 영역, 예를 들어서 프러스텀이 이렇게 쭉 뻗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메시를 통해서 바라보는 영역만 실제로 이 커스틱 쉐이더가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카메라 영역 밖에 있거나 아니면 요 커스틱 메시 밖에 있는 부분들은 처리가 되지 않죠.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본 게 아까 보여드렸던 요 커스틱 디버그 모드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고 이 평면 영역 부분에서만 이 커스틱 효과가 수행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메시 크기를 한번 줄여볼게요. 1000이 아니고 50으로 줄였다. 예를 들어서 50으로 줄였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줄어든 영역 안에서만 커스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는 1000이어서 되게 컸던 메시가 사이즈를 지금 50으로 인자를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좁은 영역에서만 커스틱이 수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화면에 실제 보이는 픽셀이고 물 영역, 실제로 해당하는 부분만 처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픽셀 쉐이더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오브젝트를 매번 그릴 때마다 커스틱 쉐이더를 포함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쉐이더 폭발이라든가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커스틱은 별도의 패스를 추가해줘가지고 특수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놓을게요. 다시 1000호를 돌려놓고 그리고 이제 쉐이더를 살펴볼게요. 쉐이더는 패키지의 보트어택 워터 시스템 안에 쉐이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커스틱 쉐이더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 안에서 이 커스틱을 처리하는 쉐이더가 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쉐이더 이름은 히든 보트어택 커스틱 이라는 이름으로 쉐이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보시면 뭐 쉐이더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중요한 건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나머지 부분은 살펴보시는데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현재 이 코드에서 월드 포지션을 구해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월드 포지션은 아까 커스틱을 만들기 위한 이 평면 메시 그 위치가 아니고 실제 커스틱이 픽셀이 처리가 되는 그 픽셀의 월드 포지션을 얻어오는 부분입니다. 뎁스 텍스처, 그러니까 뎁스 버퍼 그걸 읽어와서 그 뎁스 버퍼를 통해 가지고 해당 픽셀의 월드 포지션을 얻어오게 되죠. 이 월드 포지션을 얻어오는 함수를 한번 봐볼게요. reconstruct 월드 포지션 이 함수를 보시면은 이게 뎁스 버퍼 아니면 뎁스 패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뎁스 텍스처를 읽어온 값이고요. 그리고 스크린 포지션에다 1을 곱했다가 1을 빼주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포지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크린 사각형이 있다 그랬을 때 UV가 0, 1 이렇게잖아요. 근데 이걸 클립 스페이스 혹은 NDC 공간에서 사용된 값은 마이너스 1, 1 이렇게니까 여기다 1을 곱해주고 1을 빼줘가지고 0에서 1 사이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김없이 또 카메라가 등장을 합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커스틱 평면이 아까 그 평면 메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그 아래 바닥 굴곡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 얻으려는 이 포지션은 이 커스틱 평면의 포지션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쭉 직선을 쐈을 때 여기 색을 바꿔볼게요. 여기 포지션을 얻는 게 바로 여기서 얻고자 하는 포지션인 거죠. 그래서 이 뎁스 버퍼에 있는 값, 이 값은 월드 뷰 프로젝션 변환이 적용된 그런 값이 저장이 돼 있잖아요. 이 뎁스 버퍼에는.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이 월드 포지션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뷰 프로젝션의 역행렬하고 곱해준 거죠. 이렇게 되면 뷰 프로젝션이랑 뷰 프로젝션 역행렬
이렇게 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최종 요 월드 포지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지성분을 나눠줘 가지고 동차를 다시 풀어주고요. 뭐 복잡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함수에서 하는 역할은 이 월드 포지션, 현재 처리돼야 되는 픽셀의 월드 포지션을 얻어온 값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행렬이라든가 공간 변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익숙치 않으시면은 제가 참고하실 만한 링크들을 달아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쉐이더는 이렇게 월드 포지션을 얻어온 다음에 그래서 이 워터 레벨랑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이 워터 레벨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만 커스팅 맵으로부터 읽은 값을 발라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카메라 뎁스 텍스처 같은 경우는 URP의 기본 패스에서는 이 뎁스 텍스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뎁스 텍스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뎁스 패스를 타라고 옵션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파이프라인 SSL 보시면은 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이 켜져 있어야 이 카메라 뎁스 텍스처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LW일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켜져 있었는데 URP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상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뎁스 텍스처를 만들어낸 조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카메라 뎁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별도의 패스를 타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뎁스 버퍼를 읽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 같은 경우는 패키지의 유니버설 RP, 런타임, 포워드 렌더러 이 C# 파일을 보시면은 조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셋업 함수에서 보시면은 require depth prepass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require depth prepass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카메라 뎁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패스를 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 딕으로 살펴볼게요. 보게 되면은 이 뎁스 프리패스라고 해가지고 이 카메라에서 보는 뎁스 버퍼를 만들어내는 패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43의 콜 중에 66 정도를 차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패스를 안 타고 그렇지 않고 하드웨어 뎁스 버퍼를 바로 카피해서 읽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보시면은 일단 하드웨어가 먼저 받쳐줘야 되고요. 하드웨어가 뎁스 타겟을 지정하고 그리고 그걸 카피할 수 있는지를 지원하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제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멀티 샘플링 안티 알레싱이 켜져 있으면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의 여부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VR이 켜져 있는지 그 여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뎁스 패스를 대부분은 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뎁스를 읽어오는 쉐이더 같은 경우는 이런 추가적인 성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URP에는 이런 성능적인 이슈 때문에 기본적으로 꺼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뎁스를 읽어서 처리한 쉐이더를 작성하실 때는 이걸 체크를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트 어택 데모에는 이게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렬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추가적인 패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서 수면 바닥의 커스틱 효과를 처리를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스크립터블 렌더 피처를 활용해서 렌더 패스를 추가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죠. 아마 또 다른 가능한 예로는 포스트 프로세싱이 있을 거예요. 현재 유니버설 RP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블룸이라든가 컬러 그레이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을 커스터마이징에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렌더 피처를 활용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따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GitHub 유니버설 렌더링 이그젬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GitHub 주소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는 샘플이 렌더 피처 같은 걸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쭉 내려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신이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에셋 안에 스크립트, 런타임, 렌더 패스 이 안에 블릿이랑 블릿 패스 이 두 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블릿.cs에는 이 렌더 피처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릿 패스 이 안에는 세부 렌더 패스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execute 함수 안에서 이 컬러 타겟을 복제하면서 화면에 씌우면서 설정된 머티리얼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제로 가져와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쉐이더 그래프로 쉐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쉐이더 그래프로 간단한 포스트 프로세싱 쉐이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리 그래프로 만들고 블랙보드에서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언더바 메인 텍스트 이걸 레퍼런스로도 똑같이 해주고요. 이거는 유니티에서 지정한 일종의 이름 규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샘플러로 연결해주고 이 중에서 블루 값만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 컬러에서 블루 값만 살려가지고 일단 뭐 테스트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아까 만들었던 머티리얼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샘플에서 블릿하고 블릿 패스 이 두 개의 코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컴파일 되고 그리고 렌더를 피처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보면은 이 블릿이라고 추가가 됐죠. 이걸 선택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세팅을 열어서 이 이벤트의 패스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처리하기 전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패스 인덱스는 0으로 해주고 머티리얼은 방금 만들었던 걸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뷰를 보시면은 이렇게 흑백으로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렌더 피처 같은 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URP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스 외에도 추가적으로 패스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추가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볼륨 연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주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렌더 피처 같은 걸 활용해서 많은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한 패스는 이렇게 지워주면 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은 영상의 설명칸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물의 색깔이 결정되는 건 산란이라든가 흡수라든가 그런 많은 부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